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특강 9강 이전 문제 한번 시작해 볼 건데 1번부터 끝까지 한번 쭉 풀어볼게요. 2강 문제에도 좋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 이전 문제를 풀면서 이제 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면서 좀 어, 알아갈 수 있는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1번부터 한번 쭉 같이 풀어볼게요. 1번 그림은 어떤 집안의 유전 형질 가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대립유전자 A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대문자와 소문자가 나올 때는 이렇게 라지 A는 스몰 a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라는 것을 항상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문자는 소문자에 대해서 항상 우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돼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얘가 A와 A 별이었다. 그러면 둘 중에 뭐가 우성인지, 뭐가 열성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거고, 만약에 문제에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A가 A별에 대해서 또는 A별이 A에 대해서 우성이다. 이렇게 주어진다면 이렇게 알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이게 없다면 찾아내야 되는 거고, 이게 주어진다면 이걸 전제로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계도를 쭉 보세요. 가계도를 쭉 보면은 우성 열성을 항상 찾아야 돼, 먼저. 항상 이렇게 쓴다 그랬지? 정상과 형질 가가 있어. 정상과 형질 가가 있지? 둘 중에 뭐가 우성인지 뭐가 열성인지를 찾아야 돼, 먼저. 가계도를 딱 봤을 때 이것을 주어졌나요? 뭐가 열성인지 우성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주어졌네. 부모에게 어떤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났다? 그럼 자손이 가진 형질이 열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가 열성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우성 열성이 정해졌다면 여기 지금 대립유전자에 대해서도 우성 열성이 정해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정상인 라지 A, 가가 스몰 a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상인지 성인지가 남았지. 상인지 성인지를 구해봐야 되는데 다른 힌트가 없죠? 성이라고 먼저 가정을 해놓고 성이 아닌 이유를 찾아야 돼. 왜냐면 성염색체 유전은 규칙이 있지. 규칙이 뭐였지? 지금 이 경우는 열성, 우성이 정해졌지. 누가 열성이야? 질병이 열성이네. 그러니까 질병이 열성일 때 규칙이 두 가지가 있었지. 첫 번째 규칙. 질병이 열성일 때 병녀, 병남. 두 번째, 정남, 정녀. 이 두 규칙에 모순되는 현상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찾을 수 있지. 병녀, 병남인데 병에 걸린 엄마에게서 정상인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질병 열성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 열성이라는 거는 이 가계도를 통해서 이미 확정된 사실이잖아. 이거 확정된 사실이야. 이걸 바꾸는 게 아니지.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뭐가 틀린 거야? 성이 틀린 거지. 성이라면 질병이 열성일 때 이런 규칙이 성립해야 되는데 이런 규칙에 모순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성이 아니다. 그래서 상이다. 이렇게 풀어야지. 그러면 전부 다 이제 구했지. 우성 열성도 구했고 대립 유전자도 매칭했고 상인 것까지 알아냈어. 그럼 이제부터는 모든 유전자형을 다 채울 수가 있어. 뭐부터 채운다? 상이기 때문에 열성부터 채운다. 그 다음에 나머지를 채운다. 그럼 열성인 가부터 채우면 되겠네. 가를 나타내는 사람은 무조건 스몰 a를 2개 가져야 돼. 가가 열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몰 a를 다 채웠지. 그럼 스몰 a를 주변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야. 스몰 a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 열성이 정해졌기 때문에 열성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를 찾아가는 거야. 8번이 스몰 a를 2개 가졌다는 얘기는 엄마 아빠한테 스몰 a를 받았다는 얘기지. 근데 엄마 아빠는 정상이니까 옆에 정상 유전자가 딱 버티고 있었다. 7번이 스몰 a를 2개 가지네. 그럼 엄마 아빠로부터 스몰 a를 받았다는 얘기지. 근데 4번은 정상이기 때문에 옆에 정상 유전자가 있었다.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라지 A 스몰 A를 가지지? 이 엄마한테서 스몰 A를 받았겠지? 아빠한테는 라지 A가 있었겠지? 근데 아빠는 정상이기 때문에 옆에 뭐가 오는지는 몰라. 스몰 A가 와도 되고 라지 A가 와도 돼. 그렇기 때문에 언더 바를 쓴 거지. 1번 아빠의 정확한 유전자형은 알지 못한다. 기억. 가는 우성형질이다. 가는 열성형질이죠. 틀렸고 니은. 가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 맞지? 디귿. 세세포 한 개당 스몰 a DNA 상대량 4와 5가 같다. 4도 스몰 a 한 개. 5는 스몰 a 한 개네. 각각 한 개씩이니까 4와 5가 DNA 상대량, 스몰 a DNA 상대량이 같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2번. 그림은 대립 유전자 T와 T별에 의해 결정된 유전 형질 가에 대한 어떤 집안의 가계도를 나타낸 거고, 그다음에 표에 이제 1과 2에 스스포 한 개당 T와 T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나타낸 것이다. T와 T별 사이에 우열 관계는 분명하지만 뭐가 우성이고 뭐가 열성인지는 안 알려준 거지. 이 경우는 지금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경우야. 그렇다면 가계도를 봤을 때 써야지. 일단 정상 가 쓰고 가계도를 딱 보고 우성 열성인지 안 좋네. 이 경우는 너희가 찾아봐라 얘기지. 안 좋기 때문에 표를 준 거야. 표가 힌트인 거야. 표에 모든 것들이 이제 나타나 있는 거지. 그럼 표를 봤을 때 1번과 2번을 줬어. 1번에 라지 T가 하나 있어. 그리고 2번은 지금 여잔데 스몰 T가 T별이 빵개야. 그 얘기는 T만 두 개 가진다는 얘기지. 여자는 이 가가 성염색체에 있든 상염색체에 있든 가와 정상 유전자가 그러니까 이 T와 T별이 성염색체에 있든 X겠지 당연히. 상염색체에 있든 여자는 항상 두 개를 가져. X도 두 개 가지고 상염색체도 두 개 가져. 그렇기 때문에 T별이 빵개란 얘기는 T가 두 개 있다는 얘기지. 왜 성 X라고 단정지었지? 성 Y라면 모든 남자에게서 다 나타나야 돼. 나타나거나 다정상이거나. 근데 이렇게 1번만 가가 나타났다는 것은 Y 염색체가 아니라는 거지. X 염색체라는 거지. 만약에 성이라면. 그럼 이렇게 이것만 알 수 있어. 그럼 1번은 어떻게 1번은 뭐야? T가 하나란 얘기는 만약에 성이었다면 TY가 될 것이고 상이었다면 T별이 됐겠지. 둘 중에 뭔지가 몰라. 뭔지 몰라? 그럼 이제 2번이 정상인데 T만 두 개 가지네? 그럼 정상이 T, 가가 T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런데 이 1번 아빠가 만약에 TY라면 이 아빠가 TY라면 이 아빠는 가에 걸리면 안 되지. 정상을 나타냈어야지. TY니까. 정상 T를 가지니까 이 아빠는 정상이었어야 해. 근데 지금 가계도에 가 발현으로 되어 있네? 그러면 TY가 아니구나. 그래서 T와 T별을 같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은 남자가 두 개를 갖는다? 그러면은 상이 아니라 성이라는 것이 정해진 거지. 그리고 이형접합자가 나타내는 표현형이 우성이니까 아빠 1번의 이형접합자인 1번이 가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가가 정상보다 우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정해졌으니까 유전자형을 다 쓸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지금 바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억. T와 T별은 X 염색체에 있다. 아니죠. 성이 아니라 상이죠. 틀렸지. 니은. A와 B를 더한 값이 2다. 그럼 1번이 지금 T와 T별이니까 1이겠네. 그럼 둘이 더한 값은 3이죠. 틀렸고. 디귿. 2와 3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가 발현되지 않을 확률은 1이다. 3번은 지금 남자인데 3번은 정상이지. 정상은 어떻게 가져야 돼?
정상이 이 경우 열성이기 때문에 T를 2개 가져야지만 정상이 나타나지. 그럼 이 아이를 봐봐. 이 2번, 3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아이는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하냐. 하나 해보는 거야. 이렇게 만나면 TT, 이렇게 만나도 TT, 이렇게 만나도 TT, 이렇게 만나도 TT지. 자손은 전부 다 TT를 나타내. 태어날 수 있는 자손은 전부 다 TT 유전자형이야. 그럼 TT라는 건 정상이란 얘기네? T를 2개 가졌으니까 정상이네. 그래서 여기서 태어난 아이는 전부 다 정상인 거야. 그래서 가가 발현되지 않을 확률은 1이다. 그래서 맞는 거지. 답은 2번. 다음에 3번. 그림은 대립 유전자 H와 H별에 의해 결정된 유전 형질 가에 대한 어떤 집안의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표는 1과 5에서 H별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마찬가지로 H와 H별 사이의 우열 관계는 분명하지만 뭐가 우성이고 뭐가 열성인지는 너희들이 찾아봐라 얘기죠. 그럼 이제 써야지 항상 정상, 가. 가계도를 딱 봤을 때 주어졌네.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났다 하면 자손이 가진 형질이 열성이다. 그럼 가가 열성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근데 가가 T인지 T별인지는 알 수 없죠. 이걸 표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지. 1번은 H별을 갖지 않아. 그 얘기는 1번이 이 유전자가 만약에 성염색체에 있다면 이 1번 남자는 HY일 거고 상염색체에 있다면 H겠지. T별을 갖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2개 다 H겠지. 5번은 여자야. 여자가 T별을 하나 가져. 여자는 상이든 성이든 무조건 2개를 가져야 되니까 H별이 하나 있다면 옆에 H가 있겠지. 그러면 정상과 가 중에 1번 남자는 무조건 H만 갖지. 상이든 성이든. 근데 이 1번은 정상이야. 그래서 정상이 H구나. 가가 H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인지 성인지를 봐봐. 만약에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이 4번은 어떻게 돼야 돼? 4번의 유전자형은 상이라면 2개를 가져야 되는데 가에 걸렸잖아 4번은. 근데 가가 열성이잖아. 그래서 H별을 2개 가져야지 가가 나타나. 근데 이걸 가능해? 4번이 H별이 2개란 얘기는 엄마 아빠한테 각각 H별을 받았다는 얘기야. 근데 1번 아빠는 H별을 4번한테 줄 수가 없지. H만 가지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상이 아니라는 거지. 성이라는 거지. 성이라면 이 4번의 유전자형은 어떻게 돼? 남자 성인데 남자니까 가에 걸렸지? H별 Y라는 얘기지. 이건 가능하지. 아빠한테 Y를 받고 엄마한테 H별을 받은 거지. 그럼 엄마는 H별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엄마는 정상이네? 옆에 H가 있구나. 이 경우가 지금 학습지 11번. 우리 학습지 12페이지 보면은 그 가계도 연습하는 거 있지. 거기에 11번 케이스랑 똑같은 케이스야. 이 경우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결정했지. 그럼 기억. 2의 가에 대한 유전자형은 이형접합성이다. 맞지? H별과 H를 둘 다 가지니까. 니은 H와 H별은 X염색체에 있다. 성이잖아? X염색체에 있다. 맞지? 성인데 왜 Y는 아니야? Y라면 모든 남자에게서 다 걸리거나 아니면 다 정상이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4번만 걸렸잖아. 그러니까 X는 아니고 Y란 얘기. Y는 아니고 X란 얘기지. 디귿 5와 가가 발현된 남자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가 가가 발현된 여자일 확률. 자, 잘 읽어봐. 5와 가가 발현된 남자래. 5번의 지금 유전자형은 H별 H야. 가가 발현된 남자는 어떤 유전자형을 가져? 가가 발현된 남자. H별 Y를 가진 남자겠지. 그럼 이제 가가 발현된 이 사이에서 가가 발현된 여자가 태어날 확률을 한번 해보면 가가 발현된다는 얘기는 간이 열성이니까 H별을 2개 가져야 돼. 그러면 직접 해보는 거야. 4개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되면 되지. H별 2개이면서 여자니까 되지. 이렇게 되면 가에 걸린 건 맞는데 남자야. 그래서 안 돼. 이렇게 되면 H별을 2개 가지지 않지. 그래서 안 되지. 이렇게도 안 되지. 4개 중에 되는 건 단 한 경우. 그래서 4분의 1. 맞지?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지. 이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 오와 가가 발현된 남자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는 모든 아이 중에 가가 발현된 여자일 확률인 거야. 그러니까 가가 발현된 남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H별 Y는 가가 발현이 되지만 남자이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 해당이 안 되는 거야. 4개 중에 단 1개만 가가 발현된 여자다. 4분의 1 확률로 태어난다. 이렇게 풀어야 되죠. 그 다음에 4번.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 형질 가에 대한 자료다. 가는 대립 유전자 A와 A별에 의해서 결정되고 우열 관계가 분명하다고 했지. 근데 어떤 게 우성인지 열성인지는 알려주지 않았어. 가족 구성원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아버지와 딸에게서만 가가 발현된다. 아버지와 딸에게서만 가가 발현된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은 모두 A별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써봐 여기다. 아버지와 아들은 A별을 가지고 있대. 아버지도 A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들 여기서 태어난 아들도 A별을 가진다. 그리고 딸은 A별만 2개 가진다. 이게 성인지 상인지 모르지만 성이어도 상이어도 딸은 항상 2개를 가지니까 A별이 2개인 딸이 되겠지. 그러면 얘가 정상과 가 중에 아버지와 딸에게서 가가 발현된다 했잖아. 아버지도 가가 발현돼야 되고 딸도 가가 발현돼야 돼. 근데 딸은 A별만 2개 가져. 그러니까 가가 A별, 정상이 A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근데 아버지가 A별을 가지는데 아들이 A별을 가지는데도 정상이지. 아버지와 딸에게서만 가가 발현되었다는 얘기는 아들과 엄마는 정상이란 얘기야. 아들은 A별, 즉 가를 발현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근데도 정상이다? 그 얘기는 이 A별이 A에 묻혔다는 얘기지. 그렇다는 얘기는 정상이 가보다 우성이란 얘기야. 그래서 아들이 정상이려면 옆에 A 유전자, 정상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되는 순간 성염색체가 아니라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지. 남자, 아들이 2개를 가진다? 그 얘기는 상염색체 유전이구나. 그럼 이제 다 정해졌네. 딸이 A별을 2개 가진 딸이 있다는 얘기는 A별을 엄마 아빠한테 각각 하나씩 받았다는 얘기지. 엄마도 A별을 가진다. 근데 엄마가 A별을 가진데도 불구하고 정상이다? 옆에 A를 가졌다는 얘기지. 아빠는 가에 걸렸네? 가는 열성이기 때문에 가에 걸리려면 A별만 2개 가져야 된다. 모든 유전자형이 다 완성이 됐지? 기억. 가는 우성경질이다. 가는 정상에 대해 열성이다. 니은 A와 A별은 상염색체 있다 맞지? 디귿 어머니와 아들의 가에 대한 유전자형은 같다. 어머니와 아들 가에 대한 유전자형이 이형접합으로 같지.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풀 수 있다. 다음은 5번으로 넘어가서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 형질 가에 대한 자료다. 가의 발현은 우성 대립 유전자 2와 열성 대립 유전자 22에 대해 결정된다. 여기서 대문자, 소문자를 주는 순간 문제에서 줬지. 얘가 우성이다. 2가 22에 대해 우성이다 라고 주어졌지. 표는 가의 발현 여부와 성별을 나타낸 것이다. 어머니의 가에 대한 유전자형이 동형접합이다 라고 했어. 여기서 지금 정상과 가가 있을 때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나는가 한번 봤더니 부모가 형질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없어. 그리고 어머니의 가에 대한 유전자 형이 동형접합이다 라고 했네. 어머니는 지금 정상이야. 가가 발현 안 됐다는 얘기는 정상이야. 근데 동형접합이어야 돼? 그럼 정상 유전자를 2개 가졌다는 얘기지. 정상만 2개 가졌다. 성인지 상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머니는 여자이기 때문에 항상 2개를 가져야 돼. 근데 정상이면서 동형접합이다? 그 얘기는 정상 유전자만 2개 가졌다는 얘기. 정상 유전자가 라지 E인지 스몰 a인지 몰라. 왜냐면 정상이 우성인지 가가 우성인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엄마는 정상 유전자를 딸한테, 아들한테 모두 하나씩 줬을 거야. 왜냐면 어머니는 가지고 있는 게 정상 유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가 정상 유전자를 자녀 2한테도 줬겠지. 물론 자녀 1과 3한테도 줬겠지만 자녀 2는 어머니로부터 정상 유전자를 받았을 거야. 근데 가에 걸렸어. 그 얘기는 뭐야? 정상이 가에 묻혔다는 얘기지. 그럼 정상이 열성이다. 그래서 정상이 스몰이, 가가 라지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지. 그럼 이제 이거 지우고 한번 써볼까? 어머니는 정상이기 때문에 스몰 2를 2개 가졌고 각각의 자녀들에게 스몰 2를 물려줬을 거야. 근데 자녀 2는 가에 걸렸네? 아, 옆에 라지 2가 있구나. 그리고 자녀 3은 정상이기 때문에 여자고 정상이기 때문에 스몰 2를 2개 가졌겠지. 정상은 열성이기 때문에 정상이 나타나려면 스몰 2만 2개 가져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성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성년색체 유전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이 자녀 3이 스몰 2를 2개 가졌다는 얘기는 엄마 아빠로부터 스몰 2를 받았다는 얘기지. 그럼 아빠도 스몰 2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네. 근데 만약에 성이라고 가정하면 아버지는 2 스몰 2 Y여야 돼. 근데 이게 가능해? 스몰 2 Y이면 아버지가 정상을 나타냈어야 하지. 근데 가에 걸렸잖아. 이게 안 되잖아. 성이 아닌 거지. 어떻게 풀어도 되냐면은 이 가가 지금 우성이 확정이지. 질병이 우성이잖아. 질병이 우성이면 성일 때 질병이 우성이면 성일 때 어떤 법칙이 있어야 돼? 병남 병녀여야 돼. 근데 여기 지금 병남 정녀가 나왔지. 모순이지. 성 우성의 모순이야. 그래서 성이 아닌 거지. 그러면 상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이제 상이라는 것을 다 알아냈으니까 채우면 자녀 3이 스몰 2를 2개 받았다. 아버지한테 스몰 2가 있었다. 근데 아버지는 가에 걸렸다. 그래서 가 유전자가 옆에 있었다. 그리고 자녀 1, 남자는 어머니로부터 무조건 이 스몰 2만 받아. 아, 얘는 정상이네? 아, 그럼 스몰 2를 2개 가지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네. 그러면 기억, 가는 열성 형질이다. 가는 우성 형질이야. 니은, 가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다. 상염색체에 있지. 디귿, 아버지와 자녀 2의 가에 대한 유전자형은 모두 이형접합성이다. 아버지 이형접합성, 자녀 2도 이형접합성.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지. 그 다음에 6번. 다음은 어떤 동물의 지문선 수의 유전에 대한 자료다. 지문선 수는 어떤 형질이 이게 지문선에 대한 지문선의 이게 개수겠지. 그런 형질인데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두 쌍의 대립 유전자, 한 쌍, 두 쌍에 대해서 결정된대. 자, 이거 뭐야?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두 쌍 이상의 유전자형이, 두 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한다. 그것은 다인자 유전이지. 다인자 유전은 항상 어떤 전제가 붙냐? 대문자의 개수에 따라서 이 형질이 결정된다라는 전제가 항상 붙어. 여기 두 번째 여기 나오지. 대문자의 개수에 따라서 지문선 수가 결정이 된다.
이 대문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지문선 수가 많다라고 나와 있네. 대문자 개수가 많을수록 지문선 수가 많다. 기억. 지문선 수의 유전은 복대립 유전이다. 얘는 다인자 유전이지. 복대립 유전은 뭐야? ABO식 혈액형처럼 어떤 사람이 뭐 AB형, AO 이런 식으로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얘는 단일인자 유전이야. 다인자 유전이 아니라 복대립 유전은. 단일인자 유전인데 왜 복대립 유전이라고 이름을 붙였냐? 그것은 한 쌍이 결정을 해. 객체에서. 어떤 객체로 봤을 때 한 쌍이 결정을 하는데 이 인류 전체로 봤을 때 여기에 올 수 있는 대립 유전자가 2개 이상이지. A도 올 수 있고 B도 올 수 있고 O도 올 수 있잖아. 이렇게 대립 유전자가 많을 때, 대립 유전자가 2개보다 많을 때 그때를 우리는 복대립 유전이라고 한다. 지문선수의 유전은 다인자 유전이고 복대립 유전은 단일인자 유전이다. 다르지. 니은, 지문선수의 표현형은 최대 4가지다. 여기 지금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존재한다고 그랬지? 그러면은 지문선 수에 이제 올 수 있는 대문자의 개수를 한번 따져보면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이 대문자가 최대 몇 개 올 수 있어? 4개 올 수 있지. 전부 다 대문자를 갖는 경우 4개. 최소 몇 개 올 수 있어? 0개 올 수 있지. 전부 다 소문자인 경우 0개. 4개부터 0개까지 최대 몇 개야? 4, 3, 2, 1, 0. 그래서 최대 5가지가 되는 거야. 대문자가 4개인 표현형, 3개인 표현형, 2개, 1개, 0개. 그래서 5가지의 표현형이 나타날 수 있다. 디귿. 유전자형이 이런 암수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지문선수가 부모보다 많을 확률. 지문선수가 많으려면 대문자 개수가 많아야 되지. 즉 부모. 이런 부모는 대문자가 몇 개? 2개야. 이 자손이 부모보다 지문 선수가 많으려면 대문자가 많아야 돼. 자손은 대문자가 3개거나 또는 4개여야 돼. 그러면 얘 지금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한다고 그랬잖아. 독립이지. 독립일 때는 어떻게 한다? 컨비네이션 공식을 쓴다. 이게 가장 빠르다. 그러면은 자리 4개 중에 이제 3개가 올 확률 해볼까? 3개가 올 확률. 4개 중에 대문자가 3개일 확률. 4C 3. 2분의 1의 자릿수 4개. 3개이거나 또는 4개여야 되지. 그래야지 부모보다 대문자 수가 많은 거잖아. 더하기 또는이니까 더하기. 이번에는 자릿수의 4개 중에 4개 전부 다 대문자일 확률. 2분의 1의 자릿수 4개. 요걸 계산하면 돼. 4C 3은 뭐야? 어떻게 계산해? 3, 2, 1. 4, 3, 2.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4C 3은 뭐랑 같아? 4C 1이랑 같지? 그래서 4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 그냥 4.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의 4제곱 16분의 1 더하기 4C 4는 몇이야? 1 곱하기 16분의 1 이거 계산하면 되지. 그거 얼마야? 16분의 4 더하기 1이니까 5. 16분의 5다. 맞네. 답은 디귿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7번. 다음은 유전 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다. 가를 보면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 단일인자 유전이네. 대립 유전자가 3가지다. 대립 유전자가 2가지가 아니라 3가지란 얘기는 단일 인자 중에서도 복대립 유전이라는 얘기지.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3쌍의 대립 유전자? 아, 다인자 유전이구나. 2쌍이 아니라 3쌍이네, 다인자. 다인자라면 어김없이 이런 전제가 나오지. 대문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된다.
표현형이 대문자 개수에 따라 달라진다. 기억, 가를 결정하는 대리유전자 사이의 우열 관계는 모두 분명하다. 표현형이 세 가지라고 했네? 자, 표현형이 세 가지라, 복대리 유전에서 표현형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 표현형이 세 가지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EFG면, 얘는 대립 유전자가 세 가지이긴 하지만,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단일 인자 유전이잖아. ABOC 혈액형이랑 똑같아. 하나의 개체에 올 수 있는 대립 유전자는 두 개야. 복대립 유전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대립 유전자는 세 가지지만 한 개체에 올 수 있는 대립 유전자는 두 개지. 왜냐면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결정된다고 했는데 엄마 아빠로부터 하나씩 받은 상동염 색체잖아. 그러니까 두 개가 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올 수 있냐면 2가 두 개인 동형접합인 사람이 있겠지? 이 사람은 2만 두 개 가지니까 2 표현형이겠지. 이렇게 하나. 다음에 F가 두 개인 사람 있겠지. 이 사람은 F가 두 개니까 F 형질을 나타내겠지. 이런 사람 하나. G인 사람도 있겠지. 이 사람은 G 형질을 나타내겠지. 근데 표현형이 이게 세 개래. 세 개가 다래. 그러면은 나머지 EF나 FG나 EG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각각 이 세 형질 중에 하나라는 얘기지.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EFG 간에 서로 우열관계가 분명해서 얘가 E 또는 F 둘 중에 하나의 형질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표현형이 세 가지가 나타나겠지. 만약에 EF가 서로 우열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그럼 EF인 표현형이 또 있겠지. EF인 표현형이 따로 있을 거야. AB형처럼. 이렇게 되면 표현형이 네 가지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표현형이 세 가지라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없는 거야. 또 하나의 형질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E형접합인 사람들은 무조건 E형질이거나 F형질이거나 얘도 F형질이거나 G형질이거나 그 둘 중에 하나로 무조건 표현형이 나타난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두 개가 우열관계가 분명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기억에서 가를 결정하는 대립유전 사이 우열관계는 모두 분명하다. 분명해야지만 표현형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야. 분명하지 않다면,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분명하지 않다면 세 가지 이상이 돼야겠지. 니은, 나의 유전자형이 이거인 개체와 이거인 개체 사이에 나에 대한 표현형은 같다. 유전자형은 나는 지금 다인자 유전이기 때문에 유전자형은 대문자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겠지? 대문자 개수를 세어봐. 하나, 둘, 세 개. 얘는 세 개. 얘는 하나, 둘, 세 개. 유전자형은 다르지만 대문자 개수가 같기 때문에 표현형이 정확히 같다. 디귿. 나의 유전자형이 이거인 개체와 이거인 개체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6가지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난번에 내가 알려준 방식을 쓰면 되지. 얘는 지금 서로 다른 상념 색채에 존재한다 그랬지. 독립이란 얘기지. 독립일 때는 컨비네이션 공식을 쓰는 것이 가장 빠르다. 그러면은 이런 자손이 태어날 때 자손도 가질 수 있는 대립유전자가 6개지. 자리가 6개겠지. A, B, D 각각 2개씩이니까. 자손이 가지는 자리가 6개인데 이런 부모에서 얘가 동형접합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손에게 뭐만 줘? 스몰 b만 줄 수 있어. 그래서 이 자리는 다 찬 자리야. 나머지는 이형접합이기 때문에 부모가 대문자를 줄지 소문자를 줄지 몰라. 근데 얘는 동형접합이기 때문에 무조건 스몰 b만 줄 수 있지. 채워진 자리야. 그럼 6자리 중에 한 자리가 이미 소문자로 채워졌어. 그럼 나머지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이 최대 몇 가지냐 했지. 표현형은 대문자 개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대문자가 최대 몇 개 올 수 있어? 5개 올 수 있어. 하나는 소문자로 찾기 때문에 최대 5개부터 최소 몇 개?
빵개까지 올 수 있지. 전부 다 소문자인 경우도 올 수 있으니까. 5, 4, 3, 2, 1 해서 6가지가 되는 거지. 서로 다른 형질의 6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8번. 그림은 어떤 부모에서 아들과 딸이 태어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딸은 혈우병 보인자. 혈우병 우리 배웠지? 혈우병은 성염색체 유전이고 우성이다. 열성이다. 열성으로 유전된다. 그러니까 딸이 혈우병인데 혈우병 보인자래. 보인자가 뭐야? 혈우병 유전자를 갖지만 표현형은 정상인. 이런 것을 보인자라 그래. 그러면 딸이 지금 혈우병 유전자를 갖는다 그랬지. 정상 유전자, 유전자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전자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정할 수 있어. 정상 유전자를 X인 성이니까 혈우병 유전자를 X'이라고 해볼게. 그럼 딸은 보인자라고 했으니까 혈우병 유전자를 갖지만 표현형은 정상이다. 이렇게 돼야겠지. 혈우병이 열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이 우성이다. 그래서 이 딸은 보인자일 수 있는 거지. 혈우병 유전자를 갖지만 옆에 정상 유전자도 갖기 때문에 표현형은 정상이다. 즉 딸은 이형접합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혈우병이 아니다. 정상이란 얘기네. 그러면 아들은 X, Y 중에 정상을 갖고 Y를 갖는다는 얘기지. 둘 다 정상이니까. 아버지도 정상 X, Y를 갖는다는 얘기네. 그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정자, 아들에게 준 정자에는 X와 Y 중에 뭐가 있겠어? 아버지는 아들한테 Y밖에 못 줘. 그러니까 얘가 Y, 얘가 X겠네. 이 X를 딸한테 줬네? 그러면 딸이 가지는 엄마한테께서 받은 거는 X'이 들어있었다는 얘기네, 난자에. 아버지에게서 정상 X를 받았다는 얘기는 엄마에게서 혈우병 X를 받았다는 얘기지. 그리고 엄마가 아들한테 준 X도 정상 X겠지. 아들은 정상 X를 가지니까. 엄마는 X와 X', 즉 정상 유전자와 혈우병 유전자를 모두 가지는 보인자였네. 기억. 난자에는 성염색체 중에 X염색체만 있다. 난자는 X염색체만 가지지. Y를 가질 수가 없지. 니은. 정자 기억은 Y염색체를 갖는다. 맞지? 디귿. 어머니는 혈우병 보인자이다. 어머니는 혈우병 유전자를 갖지만 표현형은 정상인 보인자다. 맞네. 답은 5번. 9번. 표는 영인의 가족 구성원에서 대립 유전자 A와 A별에 의해 결정된 유전 형질 가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거고, 그림은 체세포 한 개당 A별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A와 A별 사이의 우열관계는 분명하지만 뭐가 우성이고 뭐가 열성인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이 경우는 지금 성인지 상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봐야 되겠지. 성인지 상인지 몰라. 근데 아버지가 A별을 안 가져. 그럼 아버지는 성이라면 AY를 가질 수 있고 AY겠고, 상이라면 AA겠지. A별이 없어야 되니까. 어머니는 상인지 성인지에 관계없이 A별을 2개 갖는다. A별만 2개 갖는다. 어머니가 A별을 2개 갖는데 가에 안 걸렸네. 정상이네. 정상과 가 중에 정상이 A별, 가가 A겠네. 어머니는 영희에게 A별만 줄 수 있어. 그런데 영희는 가에 걸렸어. 엄마가 영희한테 정상 유전자를 줬는데 영희는 가에 걸렸어. 그 얘기는 정상 유전자가 가 유전자에 묻혔다는 얘기지. 정상 유전자를 줬는데도 가에 걸렸잖아. 정상이 묻혔다는 얘기네. 정상이 열성이라는 얘기지. 그 영희는 옆에 가 유전자가 있었다. 그래서 가에 걸린 거지.
그러면은 상이라면 상으로 가정한다면 오빠의 유전자형은 뭐여야 돼? 오빠의 유전자형은 정상이니까 A별, A별이었어야 되지. 근데 아빠는 A별을 안 가지고 있다니까? 여기 보면 아빠는 A별을 가지지 못해. 그래서 오빠에게 A별을 줄 수가 없어. 이런 경우는 나타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상이 아닌 거지. 성인 거지. 이렇게도 풀 수 있어. 아버지는 A별을 안 가져. 상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아버지는 A겠지? A 두 개겠지? 상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들과 딸은 무조건 이형접합이어야 돼. 오빠도 A와 A별을 가져야 돼. 이형접합자로 똑같은데 오빠와 영희의 표현형이 다르지. 이런 경우 나타날 수가 없지. 유전자형이 똑같은데 표현형이 다르다? 그건 나타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상이 아닌 거지. 그래서 성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성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전자형은 A, Y가 되고 오빠의 유전자형은 오빠는 정상이니까 A별, Y가 되겠지. 기억. A는 A별에 대해서 우성이다. 맞네. A와 A별은 성염색체에 있다. 아니지? 성염색체에 있지? 디귿. 가족 구성원 중 A별을 갖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뿐이다. 다 A별을 가지고 있네. 아버지만 갖고 있지. 맞네. 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답이 되겠지. 10번. 그린 가는 어떤 집안의 유전 형질, 기억과 니은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낸 거고 나는 여기서 1번에서 4번부터 A와 A별에 대한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우열관계가 분명하다고 했지? 뭐가 우거성이고 열성인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그랬을 때 이 가계도를 보고 뭐가 열성인지 우성인지 알 수가 없지.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없잖아. 정상, 기억, 정상, 니은 이렇게 써놓고 뭐가 우열인지 알 수 없으니까 나를 통해서 이걸 알아내야 돼. 그럼 먼저 1번 아빠가 A를 2개 가지네. A를 가진다. 남자가 2개를 갖는 순간 이거는 상염색체가 되겠지. A와 A별은 기억에 대한 대립유전자, B와 B별은 니은에 대한 대립유전자야. 그러면은 A를 2개 갖는다는 얘기는 기억과 정상이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게 상염색체로 유전된다는 얘기지. 남자가 2개 갖는다는 얘기. 1번이 A만 2개 가져. 근데 1번은 이 가계도는 지금 형질이 2개야. 기억과 니은.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 기억과 니은, 이 남자가 기억에 걸렸는지 니은에 걸렸는지 잘 봐야 돼. 1번 남자는 니은에 걸렸어. 그 얘기는 기억에 대해서는 정상이라는 얘기야. 1번이 A만 2개 가지는데 정상이다. 그 얘기는 정상 유전자가 A, 기억이 A별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2번 여자는 A가 없어. 그 얘기는 A별만 2개 가진다는 얘기지. 3번 딸은 A를 1개 가져. 그 얘기는 옆에 A별이 있다는 얘기지. 4번 아들도 A와 A별이 되겠지. A를 하나 가지니까. 자, 이형접합자가 나타내는 표현형이 우성이다. 이 이형접합자들이 기억을 발현했으니까, 기억을 나타냈으니까 기억이 우성이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니은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아이고. 니은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
1번이 B를 하나 가지네. 그럼 얘는 지금 성인지 상인지 몰라. 만약에 성이라면 BY겠지? 상이라면 B를 하나 갖는다 했으니까 옆에 B별이 있겠지. 둘 중에 뭔지 몰라. 남자니까. 2번 여자는 B를 하나 갖는다? 여기 옆에 B별이 있다. 근데 이 경우는 니은이 성일 수밖에 없어. 왠 줄 알아? 니은이 상이라면 둘 다 상이잖아. 그래서 A와 B, 그러니까 A와 A별, B와 B별, 기억 유전자와 니은 유전자가 둘 다 상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얘네가 연관인지 아니면 상염색체 중에서도 독립인지를 다른 힌트를 줬어야 돼. 연관인지 독립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 그게 뭔 말이야? 연관이라면 A와 B가 이런 식으로 같은 염색체에 있는 거지. 독립이라면 상염색체인데도 이렇게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는 거야. 이걸 왜 중요시 여겨야 되냐면 독립이면 엄마 아빠가 이 자손들한테 줄 때 A와 B를 따로따로 주기 때문에 A와 B를 각각 그냥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면 돼. 엄마가 아들한테 뭘 줬고 아빠가 아들한테 뭘 줬는지 따로따로 보면 돼. A와 B 따로따로. 근데 독립이라면 얘네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엄마가 A를 주는 순간 B도 같이 줘. 그래서 자손에게 이렇게 A와 B가 연관되어 있으면 영향을 미쳐.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되고 같이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 유전자형이. 근데 A별이 B와 연관되어 있는지 아니면 A별이 B별과 연관되어 있는지 B와 B별 중에 뭐랑 연관되어 있는지를 나란히 써줘야 돼. 연관이 되어 있으면. 그래야지 얘가 같이 움직이기, 같이 자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란히 한 줄로 써줘야 돼. 그래서 이걸 고려해서 써야 되거든. 연관이라면. 근데 이 다른 힌트가 없어. 둘 다 상이면 얘네가 연관인지 독립인지에 대한 힌트를 다시 줘야지만 유전자형을 쓸 수가 있거든. 나란히 쓸 건지 아니면 대충 써도 되는지. 다른 힌트가 없지. 그래서 얘는 무조건 성일 수밖에 없어. 상상이면 상이 둘 다 상이면 다른 힌트가 있어야 돼. 독립인지 아니면 연관인지. 근데 그런 힌트가 없다는 얘기는 성이란 얘기지. 그럼 성이 맞는지 아닌지를 해볼게. 일단 상으로 가정하고. 일단은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 진짜 성이 맞는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알아냈어. 그리고 3번에서 B를 하나 가지네. B를 하나 가진다는 얘기는 옆에 B별이 있다는 얘기지. 여자니까 4번이 B가 없네. 그 얘기는 만약에 성이라면 B별 Y일 거고 상이라면 B별이겠지. B가 없어야 되니까. 만약에 상이라면 이거겠지. 유전자형이 1번의 유전자형이 밑에 거겠지. 근데 1번과 3번이 둘 다 이어명접합자로 같아. 근데 표현형이 다르지. 1번은 니은에 걸렸고 3번은 니은에 안 걸렸어. 이렇게 유전자형이 같은데 표현형이 다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상이 아니지. 성이 맞지. 그러면은 이 밑에 게 아니라 위에 거란 얘기지. 유전자형이. 자, 그러면은 1번이 B를 가지는데 BY잖아. B를 가지는데 니은에 걸렸네. 그럼 니은이 B. 정상이 B별. 그리고 이형접합자가 나타내는 표현형이 우성이다. 이형접합자 3번이 지금 니은에 안 걸렸지. 정상이지. 그 정상이 우성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네. 기억. B는 B별에 대해 열성이다. 맞지? 니은을 결정한 유전자는 상염색체 있다? 아니지. 디귿. 4의 동생이 태어난다.
사의 동생이라는 얘기는 1번과 2번에서 이제 또 다른 자손이 나올 때 기역과 니은이 모두 발현될 확률을 구해라. 얘는 지금 상과 성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는 게 확실하지. 얘는 상염색체, 얘는 성염색체니까. 그래서 각각 독립이야. 독립일 때는 기역과 니은을 따로따로 구해서 곱하면 돼. 기역과 니은이 모두 발현될 확률을 따로따로 구해서 곱한다. 기역이 발현될 확률. 자손에서 기역이 나타나려면 기역은 우성이기 때문에 A별을 하나만 가져도 기역에 걸려. 옆에 뭐가 오든 상관없어. 이런 자손이 태어나면 기역에 걸리지. 니은에 걸린 자손이 태어나려면 니은은 열성이기 때문에 B를 반드시 2개 가져야 돼. 각각을 따로따로 구해. 그럼 이 1번과 2번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A별을 반드시 하나 가질 확률을 구하면 되겠지. 얘 돼지 A별 하나 가지니까 얘도 돼지 A별 하나 가지니까 얘도 돼지 A별 하나 가지니까 얘도 돼지 A별 하나 가지니까. 그래서 얘는 모든 자손이 다 가능해. 확률은 1이야. 무조건 1. 무조건 기억에 걸려. 그럼 이제 BB를 구해볼게. 얘 지우고 BB. 이렇게 만나면 BB니까 되지. 안 되지? 얘는 BB는 아니지만 BY지만 BY는 니은에 걸리니까 되지. 얘는 안 되지. 4개 중에 2개가 되니까 2분의 1 확률 곱하면 2분의 1 맞네. 그래서 답은 기억 D급 4번이 답이죠. 11번. 다음은 유전 형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자료다. 기억과 니은의 결정 유전자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존재한다. 기억은 대립 유전자 A와 A에 결정된다. 완전 우성이다. 얘는 단일 인자 유전이네.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결정되니까. 니은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결정된다. 단일 인자 유전이긴 한데 대립 유전자가 3가지다. 복대립이네. 근데 표현형이 4가지래. 아까랑 다르네. 표현형이 4가지란 얘기는 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풀어. DD를 가진 사람은 표현형 하나가 있겠고 DD를 가진 사람은 D 표현형이겠지. EE를 가진 사람은 E 표현형이 한 가지. F를 가진 사람은 F 표현형 한 가지. 근데 니은에 대한 표현형이 3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대. 근데 그 더 있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 가지가 더 있대. 그리고 밑에 거 봐봐. DD인 사람과 DF인 사람이 같대. DD인 사람은 D 표현형을 나타낼 거 아니야. 근데 DF인 사람도 D 표현형을 나타낸대. 이렇게. 그러면 D가 F에 대해 우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리고 E인 사람과 EF인 사람 표현형이 같대. E 표현형으로 같다는 얘기지? E가 F에 대해 우성이란 얘기네. 그럼 안 나온 거 지금 뭐야? DE가 안 나왔네. DF 나왔고 EF 나왔는데 DE가 안 나왔지. DE 표현형이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야. 그럼 뭐야? D와 E는 DE 표현형이 따로 있다는 얘기는 D와 E 사이에 우열 관계가 없다. 둘이 동급이다. 이 얘기지. 그러면 기억. 기억에 대한 표현형은 3가지다. 기억은 라지 A가 스몰 a에 대해 우성이지. 그 얘기는 표현형이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이 이거 3개인데 라지 A가 스몰 a에 대해 우성이니까 얘네는 A 표현형을 나타낼 거고 얘는 스몰 a 표현형을 나타내겠지. 표현형은 2가지지. 우성, 열성 2가지야. 3가지가 아니라. 니은 유전자형이 D인 사람과 EF인 사람의 니은에 대한 표현형은 서로 다르다. D인 사람은 이거 자체가 표현형이지. DE 표현형. DE 맞지? DF인 사람은 표현형이 E 표현형이겠지.
D, E 서로 다른 표현형이잖아. 얘와 얘는 서로 다른 표현형이지. 서로 다르다. 디귿 유전자형이 이거인 부모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써 여기다. 이거인 사람과 이거인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지? 얘는 기억에 대한 유전자형, 얘는 니은에 대한 유전자형이야. 이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기억과 니은에 대한 표현형이 모두 부모와 같을 확률. 부모는 지금 이형접합자니까 표현형이 뭐 니은에 기억에 대한 표현형이 라지 A 표현형이겠지? 우성 표현형이겠지? 우성 표현형. 기억에 대해서 우성 표현형. 니은에 대해서는 DE 표현형인데 DE는 이 자체가 표현형이니까 DE 표현형이네. 그럼 이 사이에서 자손이 부모와 같을 확률. 자손도 우성이면서 DE 표현형이 나타나야 되는 거지. 이거는 지금 기억과 니은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독립이란 얘기지. 그 얘기는 따로따로 구해서 곱하면 돼. 기억 따로, 니은 따로 구해서 곱하면 돼. 기억에 대해서 우성일 확률. 자손이 이런 부모 사이에서 자손이 어떤 유전자형을 가지냐. 이렇게 하면 AA. 이렇게 하면 A 스몰 a. 이렇게 해도 A 스몰 a. 이렇게 하면 스몰 a 스몰 a지. 부모와 같을 확률은 이거지. 4개 중에 3개. 이 3개가 우성 표현형이잖아. 부모와 같을 확률은 4개 중에 3개다. 곱하기 이번에는 니은 표현형을 볼게. DE에서 나올 수 있는 자손. 요렇게 하면 DD. 요렇게 만나면 DE. 요렇게 만나도 DE. 그렇게 만나면 EE지. 그 중에서 DE 표현형이 나와야 돼. DE 표현형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지. 얘는 무슨 표현형이야? D 표현형. 얘는 무슨 표현형이야? 아니네. D2가 2개네. D 표현형 2개네. 얘는 무슨 표현형이야? E 표현형이지. D2 표현형은 4개 중에 2개, 즉 2분의 1. 그래서 8분의 3. 맞지? 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답이다. 12번. 그림은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3가지 유전 형질을 조사하여 얻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 미맹은 3가지 유전 형질 중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형질이다. 미맹은 이렇게 불연속적인 형질을 나타내고 있지. 이거는 단일 인자의 특징이야. ABO식 혈액형도 이렇게 불연속적인 형질을 나타내고 있지. 얘도 단일 인자의 특징이야. 근데 얘는 ABO식 혈액형은 이 대립 유전자가 3가지잖아. 그래서 복대립, 단일 인자 중에서도 복대립 유전이지. 키는 불연속적인 여기 사이사이에 더 키가 있잖아. 불연속적인 형질이 아니라 연속적인 형질, 즉 다인자 유전의 특징이지. 기억 미맹은 3가지 유전 형질 중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다인자 유전의 특징이다. 단일 인자는 아니다. 미맹이 갑자기 태어날 때 미맹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미맹이 될 순 없잖아. AB옥식 혈액형 갑자기 환경에 의해서 바뀌지 않잖아. 혈액형이 환경 영향을 덜 받는다. 유전의 영향이 더 크다. 니은 AB옥식 혈액형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단일 인자니까 맞지. 디귿 키는 우성 형질과 열성 형질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키는 형질이 엄청 많아. 우성 형질, 열성 형질이 없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이게 다인자 유전의 특징이야. 우열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특징은 얘가 표현형이 같지? 라지 A를 2개 같든 라지 A를 하나 같든 라지 A가 우성이니까 얘도 우성 형질, 얘도 우성 형질이야. 근데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는 얘와
얘의 표현형이 다르지. 왜? 다인자 유전은 대문자의 개수에 따라 형질이 표현형이 달라지잖아. 얘는 대문자 2개, 얘는 대문자 1개이기 때문에 표현형이 달라. 그래서 다인자 유전은 우열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우성과 열성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1번이지. 13번. 그림은 어떤 집안의 A, B, O식 혈액형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1, 2, 5, 6 이렇게 어떤 한 집안에서 부모와 자식에서 A, B, O식 혈액형이 모두 다르대. 이거는 외워두는 게 좋아. 기억하는 게 좋아. 어떤 한 집안에서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부모 2명, 자식 2명에서 A, B, O식 혈액형이 모두 다르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야. 모두 다르다는 것은 A, B, A, B 각각 O형이란 얘기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각각 A, B, A, B, O, A, B, O 이걸 각각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거는 A, O, B, O 사이에서 부모 둘이 바뀔 수도 있겠지. A, B, O, O가 태어났다는 얘기야. 요 둘이 바뀔 수 있고 요 둘이 바뀔 수 있어. 또는 이게 1번이고 또는 A, B, O, O인 부모에서 A, O, B, O가 태어나면 이 혈액형이 모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물론 얘네 둘도 바뀔 수가 있지.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여기서 지금 B와 AB가 주어졌잖아. 그럼 뭐야? 여기가 이 첫 번째 경우란 얘기지. 얘가 AO, BO, AB, OO란 얘기지. 이걸 주어진 거야. 그리고 1과 7의 ABO식 혈액형이 같다 그랬어. 1이 AO니까 7도 AO가 되겠지. 혈액형이 같다 그랬네? 그럼 7도 A형이란 얘기야. 근데 A형이 두 가지지. AA일 수도 있고 AO가 될 수도 있어. 그럼 둘 중에 뭘까? A가 될 수 있을까? 4번한테 A를 받았다 쳐. 근데 3번 B는 BB거나 BO거나 둘 중에 하나지. 절대 A를 줄 수가 없어. A는 안 돼. 얘는 AO란 얘기지. AO. 그러면은 이 A는 누구한테 받은 거야? 4번한테 받은 거지. 4번은 무조건 얘한테 A를 줬다는 얘기지. 얘가 4번한테 받은 거야. 그럼 5는 누구한테 받은 거야? 3번한테, 아빠한테 받은 거지. 그러면 3번은 무조건 5를 가지고 있어야 되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니지. 밑에 거란 얘기지. BO였다는 얘기지. 그럼 8번은 BB일까? BO일까? 둘 다 되지. BB. 엄마, 아빠한테 각각 B를 받은 경우도 될 수 있고, BO. 엄마한테 B를 받고 아빠한테 O를 받는 경우도 되겠지. 둘 다 되지. 기억. 2와 3의 ABO식 혈액형에 대한 유전자형은 같다. 2와 3. 둘 다 B5로 같다. 유전자형과 혈액형은 다른 거야. 혈액형이 B형인 것과 B형인 사람은 유전자형이 BB일 수도 있고 B5일 수도 있는 거야. 6번. 니은. 6의 혈액에는 응집소 알파, 베타가 모두 있다. 6은 지금 O형이야. 이거 떠올려봐.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거. O형인 사람은 혈액형이 O형인 사람은 응집원이 없단 얘기지. 오 없다 얘기잖아. 그럼 응집소를 뭘로 가져야 돼? 응집소 알파와 베타를 모두 가지지. O형은 모두 있다. 6. 6과 7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A형이면서 남자일 확률. 6과 7을 볼까? 6과 7은 지금 55 A5야. 이 사이에서 A형일 태어날 확률.
안 되지. A형이 태어날 확률이니까 되지. A5. 안 되지. 되지. 안 되지. 2분의 1이네. 그러면서 남자일 확률. 여자인지 남자인지 두 개, 이 자손이 여자가 태어날 수도 있고 남자가 태어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남자가 태어날 확률이니까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 맞네. 답은 5번이 되겠죠. 14번. 그림은 어떤 형질 가에 대한 발현 여부와 ABOC 혈액형을 나타낸 것이다. 항 A 혈청. 그럼 재빨리 뭐라고 써야 돼? 항 A 혈청. 혈청이라는 것은 응집소란 얘기지. 혈청 안에 응집소가, 항체가 있잖아. 항체, 응집소 알파와 베타가 있어. 항 A, A에 대항하는 응집소. A와 결합해서 응집 반응을 일으키는 응집소. 알파지. 항 B혈청, 재빨리 베타라고 써야겠지. 그러면 어머니의 혈액 응집 결과 알파와 베타 모두에 반응하지 않았다, 응집되지 않았다. 그 얘기는 어머니는 A도 없고 B도 없다는 얘기야. A와 알파가 응집되지, B와 베타가 서로 응집되지. 알파와 베타 둘 다 응집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어머니는 A도 없고 B도 없다. 즉 O형이다. 자녀 1은 A에 대해서 응집됐지만 알파에 대해서 응집돼서 A가 있지만 B는 없다. 이기지? 얘는 A형이네. AA 그 유전자형이 AA인지 AO인지는 모르지. 근데 일단 모르지. 자녀 2는 알파에 응집되지 않았어. A가 없다는 얘기지. 베타에 응집됐어. B가 있다는 얘기지. 얘는 B형이라는 얘기야. 근데 어머니는 자녀에게 무조건 O만 줄 수 있지. 어머니는 OO잖아. 그러니까 얘는 A, O란 얘기지. 유전자형이. A가 될 수 없지. 어머니에 대해서 무조건 O를 받으니까. 얘도 B, O겠지. 어머니에게서 무조건 O를 받으니까. 그럼 이 A와 B는 누구한테 받은 거야? 아빠한테 받은 거지. 아빠가 A, B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해졌네. 가는 대립 유전자 T에 의해 결정되고 당연히 대문자가 소문자에 대해서 부성이다 라고 주어지겠지? 아버지는 T만 가지고 있다. 이 경우도 성일 수밖에 없어. 상일 수가 없어. 왜냐? ABOC 혈액형 우리가 알고 있듯이 상염색체 유전이야. 얘는 상염색체 유전이거든? 근데 만약에 즉 이 대립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다면 얘가 서로 똑같이 상염색체니까 연관인지 아니면 상염색체 중에서도 서로 다른, 그러니까 얘는 1번 염색체에 있는 거고 얘는 2번 염색체에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독립인지를 다른 힌트를 줘야 돼. 연관이라면 나란히 써야 되거든. 이렇게 A가 라지 T랑 연관되어 있는지 아니면 A가 스몰 T랑 연관되어 있는지를 나란히 써줘야 되기 때문에 연관인지 독립인지에 대한 또 다른 추가적인 힌트를 줘야 되거든. 근데 어떠한 힌트도 안 줬잖아. 그 얘기는 얘는 상이 될 수 없어. 무조건 성이야. 상이면 풀 수가 없어. 독립으로 풀어야 되는지 연관으로 풀어야 되는지를 힌트를 안 줬기 때문에 풀 수가 없어. 무조건 성이야. 그렇지만 한번 해볼까? 속눈썹 치고 진짜 성인지. 이 힌트만 보고 한번 해볼게. 아버지는 라지 T만 가지고 있다. 아버지가 라지 T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이거나 이거이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러면은 정상과 가 중에 아빠가 가 발현을 했는데 라지 T를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가가 T, 정상이 스몰 T겠지. 얘는 지금 우열이 이미 결정이 됐잖아. 가가 우성이란 얘기지. 라지 T가 스몰 T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라고 했으니까 가가 우성, 정상이 열성이라는 것을 준 거네. 그러면 만약에 성이라면
만약에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아들 남자는 정상이잖아. 가에 안 걸렸잖아? 그러니까 정상이 열성이니까 스몰 t만 2개 가져야 돼. 상이라면. 근데 아버지로부터 스몰 t를 받을 수가 없어. 구조상. 그 얘는 아니야. 그래서 상이 아니야. 그래서 성으로 풀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것은 지금 이게 아니라는 얘기지. 성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 성이기 때문에 뭐부터 쓴다? 남자부터 쓴다. 자녀 1은 가에 안 걸렸어. 정상이네. 스몰 t y. 자녀 2는 남잔데 가에 걸렸어. 라지 t y. 그러면은 어머니는 이 t는 누구로부터 받은 거야?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지. 아빠에게서 y를 받았을 테니까 옆에 있는 t는 엄마에게서 받은 거지. 엄마는 라지 t도 있고 스몰 t도 있어야 되지. 각각 아들한테 주려면. 다 정해졌네? 그러면은 여기 A, B를 채워볼까? 아버지, A, B인 아버지는 항 A 혈청, 알파에게서도 응집을 해야 되고 베타도 응집을 해야겠네. 둘 다 플러스 베타. 기억. 어머니에게서 가가 발현됩니다. 어머니는 라지 T, 스몰 T니까 라지 T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가 발현됐지. 니은 A와 B 모두 플러스다. 맞지? 디귿 자녀 2의 동생이 태어날 때 자녀 2의 동생이 태어난다는 얘기는 이제 엄마 아빠의 유전자 형을 써야겠지? 엄마 아빠는 A, B형, O형이면서 이렇게 유전자형을 가진다. 자손이 태어날 때 아이가 A이면서 가가 발현되지 않는 확률. ABOC 혈액형은 상염색체 유전이고 가는 성염색체 유전이기 때문에 서로 독립이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지. 그래서 각각 구해서 곱해주면 돼. 그럼 아이가 A형일 확률을 구해볼까? 되지?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4개 중에 2개가 되니까 A형일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가가 발현되지 않을 확률. 가가 발현되지 않는다는 거는 정상일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야. 정상일 확률. 정상이려면 정상이 열성이니까 스몰 t만 2개 가져. 스몰 t 2개가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지울까? 이렇게 만나면 안 되지. 스몰 t만 2개 가져야 되니까 얘도 안 되지. 얘도 안 되지. 얘는 되지. 스몰 t만 2개 가지진 않지만 스몰 t y니까 정상이잖아. 정상 남자잖아. 4개 중에 1개만 된다. 그래서 8분의 1. 답은 5번이 되겠지. 다음에 15번. 그림은 어떤 집안의 유전 형질 가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자료는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가는 대립유전자 A와 A별에 의해 결정되고 우열관계는 분명하다. 뭐가 우성인지 열성인지 주지 않았다. 그럼 이제 정상, 가 이렇게 해서 구해야 되지. 2는 A만 갖는다. 2번은 여자기 때문에 A만 2개 갖는다. 그럼 정해졌네. A만 2개 갖는데 가가 나타났다. 그럼 가가 A, 정상이 A별.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없으니까 우열을 결정하기가 힘들지. 그리고 엄마는 딸한테 무조건 A를 줄 거 아니야? A밖에 없으니까. 근데 정상이야. 그 얘기는 가가 정상에 묻혔다는 얘기지. 정상이 가가 열성이라는 얘기지. 정상이 우성이다. 그러면 3번은 A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이니까 옆에 A별이 있겠지. 1번도 무조건 정상이니까 A별을 하나는 가질 거야. 옆에 뭐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4번도 가에 걸렸으니까 가가 열성이니까 하나는 있겠지.
그러면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해서 상인지 성인지를 구하라는 거야. 1번부터 4번 중에 A를 더한 값과 A 별을 더한 값이 2배여야 돼. A가 A 별 더한 값을 2배여야 된다. A가 더 많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성인지 상인지를 한번 구해보면 상이라고 가정을 해볼까? 상이라고 가정하면 4번의 유전자형은 AA겠지? 1번의 유전자형은 AA인데 4번이 AA라는 거는 1번한테도 A가 있다는 얘기지? 이 경우에 A가 몇이야? 몇 개야?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네? A별은 하나, 2개네? 2배여야 되는데 지금 3배잖아. 그러니까 틀렸지. 상이 아니라 성이다. 성이면 어떻게 풀어야 돼? 이 지우고 Y겠지? A별 Y겠지. 그럼 만나볼까? 아니지. A는 하나, 둘, 셋, 4개. A별은 2개. 2배 맞네. 그럼 성이구나. 기억. A는 A별에 대해 우성이다. 열성이지. A와 A별은 상염색체에 있다. 성염색체에 있다. 3은 A와 A별을 모두 갖는다. 이형접합자네. 답은 2번. 6번.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와 정록생명에 대한 자료다. 가는 이거에 대해서 결정되고 우열관계가 분명하다. 근데 여기서 대립유전자를 매칭시켜줬어. 가와 정상과 가가 있는데 A는 가발현 유전자, A별은 정상 유전자다. 이렇게 줬어. 뭐가 우성인지 열성인지는 안 줬지.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나는 것도 없으니까 아직 우열을 알 수는 없다. 그리고 자녀 1과 2는 모두 A를 갖는다. 자녀 1과 2는 모두 A를 갖는다. A를 가지고 있어. 근데 A를 2개 갖는지 1개 갖는지는 몰라. 그리고 모두 A를 갖는다. 만약에 성이라면 AY겠지. 이 가능해? 똑같이 AY로 유전자형이 똑같은데 표현형이 다르지. 하나는 가에 걸렸고 하나는 정상이잖아. 말이 안 되지. 성이 아니라는 거야. 성이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얘는 상으로 풀어야 된다. 모두 A를 갖는다 그랬어. 근데 하나는 나타나고 하나는 안 나타나야 돼. 그러면은 이 A는 지금 가유전자잖아. 가유전자를 가지는데 자녀 2가 가유전자를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이야. 가가 정상에 묻혔다. 얘가 가가 열성이란 얘기네. 그러면 열성부터 다 쓴다. 그러면은 가를 발현한 사람은 A별을 2개 가지겠네. A를 2개 가지겠네. 이렇게. 그리고 자녀 2는 A를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표현형이 정상이라는 얘기 옆에 정상 유전자가 있었다. 자녀 1이 A 2개를 가진다. 그럼 엄마도 A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엄마는 정상이니까 옆에 정상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다. 정록생명은 우리가 외우고 있으라고 했지. 성염색체 열성 유전이야. 그러면은 얘는 성이니까 이제 X로 나타내야 돼. X가 정상, X'이 정록생명. 자녀 1에서만 정록생명이 나타났다? 그 얘기는 자녀 1은 X'Y를 가진다는 얘기지. 남자가 정록생명을 가진다는 얘기는 남자는 X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정록생명 유전자를 가져야 돼. 자녀 1만 정록생명이니까 나머지는 다 정상이란 얘기네. 그럼 아빠도 정상, 이 자녀 2도 정상.
엄마는 두 아들한테 x를 물려줬을 텐데 x 프라임도 가지고 있고 x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엄마가 x 프라임을 둘 다 가진다는 얘기. 엄마는 보인자네. 기억. A는 A별에 대해 열성이다. 맞네. A와 A별은 상념색체에 있다. 맞네. 디귿. 자녀 2의 동생이 태어날 때 정록생명이면서 가가 발현되지 않을 확률. 두 개를 구하라고 했는데 두 개가 지금 다 독립이지. 하나는 상에 있고 하나는 성에 있으니까 독립이잖아. 따로따로 염색체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각각 구해서 곱하면 된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정록생맹일 확률, 자녀 2의 동생이 태어났다는 얘기는 엄마 아빠가 이런 유전자형을 가지는데 XY, X 프라임을 가지는데 자녀가 정록생명일 확률을 구해봐라. 정록생명일 확률. 정록생명은 열성이기 때문에 X 프라임이거나 X 프라임 Y거나 아들이면 요 경우, 딸이면 요 경우여야 돼. 자, XX 안 되지. 정록생명 아니 정상이지. XX 프라임 정상이지. 정상이지. 정록생명이지. 그래서 4분의 1. 4개 중에 1개만 정록생명이 태어난다. 그 다음에 가가 발현되지 않을 확률. 가가 발현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정상이란 얘기지? 정상은 우성이야. 그래서 A별을 하나 갖고 옆에 뭐가 오든 상관없어. A별을 무조건 하나만 가지면 돼. 그럼 해봐. 안 되지. A별이 없으니까. 되지? A별 하나 가지니까. 안 되지? 되지. 4개 중에 2개가 되네.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8분의 1이네. 틀렸지. 답은 3번. 되겠지. 선생님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여기 20문제를 연달아 풀다 보니까 힘들어서 지금 목소리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요. 기분 나쁜 거 아니고. 17번. 그린 가는 대리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우열관계가 분명하다 그랬지? 뭐가 우성인지 열성인지 안 알려줬지? 그리고 체세포 한 개당 H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1번은 H를 하나 가지네? 그러면 성이라면 이거, 상이라면 이거겠지. 2번은 H 2개 가지네? 이렇게. 그러면 정상과 기억 중에 2번이 H를 2개 가지는데 H만 2개 가지는데 기억이 나타났으니까 얘가 H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나는 경우도 없잖아. 그러니까 뭐가 우성인지 열성인지도 알 수 없지. 그러면 만약에 성이면 이거잖아. HY잖아. 그러면 HY니까 기억에 걸렸어야 돼. 1번이. 근데 안 걸렸잖아. HY가 아니란 얘기지. 그러면은 얘는 HH별이라는 얘기고 남자가 2개 갖는다는 얘기는 상이란 얘기지. 그리고 이형접합자가 나타내는 표현형이 우성이다. 정상이 우성이다. 이렇게 곧바로 정할 수가 있겠지. 그럼 상이니까 열성부터 채우면 기억이 열성이니까 기억에 걸린 이 엄마는 H만 2개 가지겠지. 3번은 엄마로부터 무조건 H를 받는데 표현형이 정상이니까 옆에 정상 유전자가 있었지. 그러면 기억. H는 H별에 대해 열성이다. 맞고 니은. 기억을 결정한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다? 아니 상이지. 3의 동생이 태어났대. 이게 지금 계속 나오지. 이게 가계도의 유전자형을 채웠으면 나머지 기억, 니은, 디귿 푸는 거는 너무 쉬워. 그리고 항상 디귿은 이렇게 확률을 물어봐. 부모에게서 어떤 자손이 태어날 때 이런 자손이 태어날 확률을 구해봐라. 항상 디귿은 단골 문제야. 기억이 발현될 확률을 구해봐라. 엄마 아빠에게서. 기억이 발현되려면 기억은 열성이기 때문에 H를 무조건 2개 가져야 돼. 자, 요렇게 둘이 만나면 HH니까 되지?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4개 중에 2개가 되니까 2분의 1.
아니지? 그래서 답은 1번. 나는 이렇게 되지?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4개 중에 몇 개가 되냐? 이렇게 나는 문제를 풀어. 18번. 그림은 어떤 집안의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얘는 지금 응집 반응을 나타낸 건데 아까처럼 항 A혈청, 항 B혈청이 아니라 이렇게 혈장을 줬어. 이게 더 어렵지. 자, 그러면 같은 혈액, 같은 사람에게는 응집 반응이 나타나지 않잖아. 만약에 같은 사람이 A형이야. 그럼 A를 가져. 응집원 A를. 그러면은 혈장에는 베타가 있을 테니까 같은 혈액형끼리 응집 반응을 한다면 응집이 안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자기 혈액에는 응집이 안 돼. 당연하지. 자기 혈액 안에서 응집이 일어나면 혈전이 되는 거잖아.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자기 거를 응집 반응시키면 당연히 응집 안 되는 게 맞아. 이건 의미 없는 자료야. 의미한 자료지. 이걸 통해서는 알 수 없고 어떤 적혈구와 어떤 혈장을 응집시켰을 때 응집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이 안에 적혈구에 응집원도 있었고 혈장 안에 응집소도 있었다는 얘기지.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응집 반응 안 일어나잖아. 얘도 있었다는 얘기고 얘도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2번은 적혈구에 응집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응집원을. 어떤 응집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응집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응집원이 있다는 얘기는 O형은 아니란 얘기야. 그치? 그리고 1번에 얘가 응집원을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응집원을 가지고 있어도 혈장에 아무것도 없으면 응집 반응이 안 일어나잖아. 근데 응집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혈장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혈장에 알파든 베타든 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AB형은 아니라는 얘기지. 1번은 AB형은 아니라는 얘기야. AB형은 응집원 A와 B를 둘 다 가지기 때문에 AB형 안에는 응집소가 없잖아. 1번은 응집소가 없는 AB형은 아니란 얘기지. 이런 식으로 제껴가는 거야. 2번도 마찬가지야. 2번에 혈장과 1번을 비교했을 때 여기 응집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1번도 어떤 응집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2번도 응집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1번이 응집원을 가진다는 얘기는 O형은 아니란 얘기고 2번은 AB형은 아니란 얘기지. 그럼 1번은 A형 아니면 O형이네. 2번도 A형 아니면 O형이네. 둘이 같은 혈액형일 수 있을까? 둘이 같은 혈액형이라면 여기 응집 반응이 일어나면 안 돼. 2번과 1번을 응집했을 때 같은 혈액형이기 때문에 같은 혈액형끼리는 응집 반응 안 일어나잖아. 응집 일어나면 안 돼. 그러니까 둘은 다른 혈액형이라는 얘기야. 예를 들면 얘가 A형이면 얘는 B형. 얘가 B형이면 얘는 A형이라는 얘기지. 그렇다면 A형이든 B형이든 1번, 2번 안에는 무조건 알파든 베타든 뭐가 있었단 얘기지. 응집소가 있었단 얘기야. 근데 이 둘은 서로 다른 혈액형이기 때문에 얘가 알파를 가지면 얘는 베타를 가질 거야. 둘 다에 반응했어. 알파, 베타에 둘 다 응집 반응 일으켰어. 그럼 3번은 AB형이라는 얘기지. A와 B를 모두 가진다는 얘기지. 3번은 AB형 확정. 그 다음에 4번 혈장을 1번과 2번이랑 반응했을 때 1번과 2번이 서로 A, B 다른 혈액형이잖아. 근데 둘 다 응집 반응을 일으켰어. 얘기는 알파와 베타를 모두 가진다는 얘기야. 4번은. 그럼 4번은 무슨 혈액형이야? O형이야, O형. 이거 O형. 알파, 베타를 모두 가지니까. 여기다 써. O, O. 그리고 3번은 A, B. 그러면 둘이 뭐겠어? A, O 아니면 B, O겠네. 얘가 A 오면 얘는 B, O. 얘가 B 오면 얘는 A, O지. 정확히 둘 중에 뭔지는 모르는 상황이야. 기억을 채워볼까? 3의 적혈구와 4의 혈장이 만나. 그럼 당연히 응집 반응 하지. 플러스. 기억은 마이너스 아니지? 니은
1과 2는 모두 AB식 혈액형에 대한 유전자형이 이형적합성이다. 1번과 2번은 둘 중에 뭔지 몰라도 둘 다 이형적합성이다. 3번 3과 3의 혈액형은 AB형. O형인 남자는 55겠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A형이면서 여자일 확률. A형일 확률 해볼까? 되지. 안 되지. 얘는 여자라는 거는 지금 XY 성염색체인 거고 A, B 호식 혈액형은 상염색체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해. 그래서 독립으로 그냥 각각 구해서 곱하면 돼. A형일 확률 되지, 안 되지니까 2분의 1. 여자일 확률 2분의 1. 4분의 1. 답은 4번. 힘을 내보자. 19번. 그림은 어떤 집안의 A보식 혈액형과 유전 형질 가해자는 가게도 나타낸 것이다. 같은 염색체에 있다 그랬네? 드디어 연관이구나. 한번 연관을 해보자. 라지 T, 스몰 T. 라지 T가 우성이라는 것을 어김없이 줬네. 그렇다면은 여기 지금 혈액형이 나와있지 유전자형이 나와있는 건 아니잖아. 그럼 혈액형 유전자형으로 바꿔야 돼. 얘는 A, B겠지? O겠지? O형은 O만 2개 가지는 거니까. 그리고 B형이 나오려면 2번 엄마한테 무조건 O를 받을 테니까 B 오겠지. 아빠한테 B, 엄마한테 O를 받는 거네. A형은 AA가 아니라 A 오겠지. 왜냐면 엄마로부터 O밖에 못 받으니까. 8번은 O 오겠고 3번은 어떻습니까? A, B겠지. 그 다음에 7번은 BB일까? BO일까? 이 8번이 O를 간다는 얘기는 7번한테 O가 있다는 얘기야. 얘는 B형이니까 BO겠지. 4번은 뭘까? 이 O를 누구한테 받은 거야? 3번한테 O를 받을 수 없지. 3번한테 B를 받은 거네. 그럼 4번에게 O가 있었다는 얘기고 얘는 B형이니까 B오겠네. 이렇게 혈액형을 다 유전자형을 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같은 염색체에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이제부터는 얘는 연관을 해야 연관이란 얘기는 하나의 염색체에 2개의 유전자가 같이 있다는 얘기야. AB식 혈액형과 그다음에 T 유전자가 이렇게 같이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의 유전자형이 이거야. 예를 들어서 AB형이면서 이거야. 근데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지 아니면 A와 스몰 t가 같이 연관되어 있는지 몰라. 이게 중요해요? 네, 중요해요. 1번이라면 얘가 이제 아들한테 줄 때 얘를 같이 주잖아. 그래서 A와 T를 같이 준단 말이야. 라지 T를. 2번이라면 A를 줄 때 스몰 t를 같이 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전혀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유전자형을 밑에 쓸 때, T 유전자형을 쓸 때 같이 써줘야 돼. 이렇게 나란히 위아래로 같이 써줘야 돼. 그래야지만 보기가 쉬워. 그러면은 이제 가에 대해서 정상과 가가 있을 때 뭐가 라지 T인지 뭐가 스몰 T인지 모르잖아. 근데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나는 것도 없지. 얘는 상염색체라는 건 알 수 있어. 왜냐면 ABO식 혈액형이 상염색체잖아. 같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찍어야 돼. 먼저 가정을 해야 돼. 가정을 해서 모순되는 경우를 찾아야 돼. 가가 우성이라고 해볼게. 왜냐면 가가 열성이니까. 가가 우성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이렇게 하는 순간 가가 우성이니까 라지 T, 정상이 열성이니까 스몰 T가 되겠지. 그럼 뭐부터 쓴다? 상이니까 뭐부터 쓴다? 열성 형질부터 쓴다. 그럼 정상은 스몰 T네. 정상은 스몰 T야. 스몰 T이기 때문에 스몰 T를 2개 가지기 때문에 그냥 쓰면 돼. 뭐가 뭐와 연관되어 있는지 고민할 필요 없이 쓰면 돼.
얘도 스몰 t겠지. 또 스몰 t. 정상은 전부 다 스몰 t네. 다 썼어, 이제. 그럼 이제 스몰 t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 볼게. 얘가 5야. 이 5를 얘한테 받은 거지. 그럼 얘는 누구한테 받은 거? 엄마한테 받은 거. 그럼 5와 스몰 t가 연관돼 있다는 얘기네.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얘는 지금 6번은 가에 걸렸으니까 옆에 라지 t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A와 라지 t가 연관돼 있고 5와 스몰 t가 연관돼 있는 거야. 이렇게 써야 돼. 나란히 써야 돼. 그러면은 이 5와 5를 같이 연관돼 있으니까 얘 스몰 t가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거야. 5와 스몰 t가 연관되어 있어. 요렇게 하나씩 아니지? 이렇게 되어 있고 얘를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거는 명확하지 않은 거지. 왜냐면 여기에 옆에 라지 t가 있어도 돼. 라지 t가 있어도 이 5와 스몰 t가 같이 있는 염색체를 이렇게도 줄 수 있고 이렇게도 줄 수 있잖아. 왜냐면 염색체를 준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들과 딸한테 똑같은 염색체를 줬을 수 있어. 그래서 옆에 건 알 수가 없네. 알 수가 없지. 근데 이게 지금 불가능하지? 이렇게 된다면 여기 이 5를 엄마한테 받은 거 맞아. 그럼 A는 누구한테 받은 거야? 아빠한테 받았다는 얘기야. 근데 아빠의 A는 스몰 t랑 연관이 되어 있어. 이렇게 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여기서 모순이 생기지. 그래서 이게 아니라는 거야. 가가 우성이 아니다. 이게 잘못된 거야. 가가 열성이라는 얘기야.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상이고 얘가 라지 t, 얘가 스몰 t야.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어허. 그러면 이제 다시 해볼게. 가가 열성이네. 열성부터 써. 가, 열성. 가는 스몰 t만 2개 가져. 이건 확실하지? 이렇게. 스몰 t만 2개 가지니까 뭐와 뭐가 연관되어 있는지 상관없이 그냥 쓰면 돼. 그래서 열성이 좋지. 그럼 이제 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 주변을 채워보는 거야. 6번이 5와 스몰 t를 누구한테 받았을까? 엄마한테 받았겠지. 그럼 A와 스몰 t 누구한테 받은 거야? 아빠한테. 그럼 A와 스몰 t가 연관되어 있었다는 거야, 같이. 그런데 1번은 정상이야. 옆에 정상 유전자가 있었다는 얘기지. 왜 A, B 쓰고 이렇게 안 쓴 거야? 얘네 둘이 지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써야 돼. 그래야지 이렇게 자손한테 물려줄 때 눈에 한눈에 보기 쉬운 거야. 이렇게 쓰면 안 돼. 라지 대문자를 먼저 쓴다고 해서 라지티를 앞에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연관되어 있을 때는 이거를 고려해서 써야 돼. 그러면 5번은 5를 누구한테 받았어? 무조건 엄마한테 받았지. 엄마는 5와 스몰티가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못 줘. 그럼 B를 누구한테 받은 거? 아빠한테 받은 거. 얘는 이거였구나. 그럼 이제 또 스몰티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볼게. 3번 스몰티.
3번은 7번한테 B를 줬겠지? B를 줬는데 스몰 t가 연관돼 있네. 근데 이 7번은 정상이야. 옆에 라지 t가 있었단 얘기야. 그러면은 7번에 5는 누구한테 받은 거야? 4번한테 받은 거지. 그럼 여기에 라지 t가 있었단 얘기지. 그리고 4번이 이 B가 옆에 뭐가 있는지는 몰라. 라지 t가 있을 수도 있고 스몰 t가 있을 수도 있지. 정상이 우성이기 때문에 뭐가 있든 상관없어. 얘는 5를 받은 거지. 엄마한테는 라지 t를 받은 거고 아빠한테는 스몰 t를 받은 거지. 이렇게. 기억, 가는 열성 형질이다. 맞네. 얘는 1의 가에 대한 유전자형. 1. 이형 접합. 라지 t 스몰 t 맞지? 디귿. 8의 동생이 태어날 때. 8의 동생이 태어난다는 거는 6, 7을 보란 얘기지. 6, 7을 볼 때 얘네가 지금 연관돼 있잖아. 연관되어 있으면은 가와 AVC 혈액형이 연관되어 있잖아. B형이면서 가. 따로따로 구할 수가 없어. 따로따로 구해서 곱하는 거는 독립일 때만 가능한 거야. 얘는 같이 봐야 돼. 나 B형인 거 한번 해볼게. 얘와 얘가 만나. 그럼 AB형이어서 안 돼. 땡. 얘와 얘가 만나? 그러면은 A형이어서 안 돼. 얘와 얘가 만나? B형이야. 일단 B형인 건 돼. 그리고 라지티가 만나게 되지. 가가 발현되려면 라지티가 있어야 돼. 되네. B형이면서 라지티. 되네. 이게 돼. 그리고 얘는 O형이어서 안 돼. 되는 경우는 4개 중에 1개. 4분의 1 확률이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지. 20번 마지막. 그림은 어떤 집안의 유전 형질 기억과 니은에 대한 가계도다.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겠네. 독립이네. 독립이니까 각각 구해서 곱하면 돼. 이렇게 했고 여기도 라지 A와 라지 B가 각각 우성이라고 줬지. 대문자는 소문자보다 우성이라고 이렇게 줘. 그러면은 A는 기억에 대한 대립유전자, B는 니은에 대한 대립유전자. 여기 지금 보면은 가계도가 굉장히 복잡하지.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기억.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똑바른 모양은 니은. 그다음에 색칠되어 있는 거는 기억, 니은이 모두 걸린 거야. 그래서 요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어떤 사람들은 기억과 니은을 따로 여기 하나 더 그리더라. 이렇게 가계도를. 그러면 있는 거지. 이거 언제 다 그리고 있어. 그리고 그리면서 또 실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걸 한눈에 보는 그 눈을 키워야 돼. 기억을 볼 수 있는 눈, 니은을 볼 수 있는 눈을 따로따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 처음에 안 돼. 처음엔 좀 어렵지만 하다 보면 돼. 익숙해져. 그럼 이제 어김없이 써야지. 정상과 기억, 정상과 니은 이렇게 쓰고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는 것만 주어졌어. 상인지 성인지 몰라. 그랬을 때 부모에게 어떤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지를 봐봐. 얘와 얘를 봐봐. 얘와 얘가 다 줬어. 먼저 기억을 볼 수 있는 눈을 떠. 그래서 봐봐. 3번과 4번은 니은에 걸렸지. 기억에 대해서는 정상이야. 기억에 대해서 정상인데 8번은 기억에 걸렸네. 부모에게 어떤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났으니까 기억이 열성. 열성이니까 얘가 스몰 a, 얘가 라지 a. 그럼 이제 니은을 볼 수 있는 눈을 떠. 3, 4, 8을 봐봐. 부모는 니은에 걸렸어. 자손은 니은에 안 걸렸지. 정상이지. 정상이 열성. 얘가 라지 B, 얘가 스몰 b. 이렇게 눈을 떠야 돼. 각각을 볼 수 있는 눈을.
그러면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고 했는데 이제 성인지 상인지를 봐야겠네. 성이라고 가정해놓고 풀어. 그러면 얘는 확정이지. 기억이 열성이라는 게, 질병이 열성이라는 게 확정이야. 열성일 때, 성일 때 어떤 규칙이 생겨? 열성일 때 병녀, 병남이어야 해. 병녀, 병남. 병녀, 병남에 어긋나는 규칙이 있나? 병녀, 병남 맞네? 또 없잖아. 그럼 이제 다른 거. 병녀, 병남 아니면 뭐야? 정남, 정녀. 정남, 정녀. 정남, 정녀도 없나? 병녀, 병남도 없고 병녀. 아, 병녀, 병남, 정남, 정녀. 1번은 기억에 대해서 정상이잖아. 기억이 안 걸렸잖아. 니은에 걸렸으니까. 그냥 정남, 정녀여야 되는데 5번은 기억에 걸렸지. 5번은 기억, 니은 모두 발현된 여자야. 어긋나지. 모순이지. 정남, 정녀여야 되는데 성이 아닌 거지. 얘는 상인 거네. 니은도 해볼게. 이제 니은을 볼 수 있는 눈을 켜봐. 니은은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야. 우성이면 성이라면 우성이면 병남, 병녀여야 돼. 병남? 병녀가 아니네? 3번은 니은에 걸렸는데 8번은 니은에 안 걸렸지. 기억에만 걸렸잖아. 정상이잖아. 병남, 병녀여야 되는데 지금 무슨 됐지? 성이 아니네. 아, 얘도 상이구나. 그래서 이 조건이 있는 거야.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한다. 둘 다 상이기 때문에 이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한다는 게 없으면 둘이 독립인지 연관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조건을 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이제 다 나왔으니까 써야겠지? 둘 다 상이니까 열성부터 써. 일단 기억부터 쓸게. 기억에 걸린 사람은 기억이 열성이니까 스몰 a를 갖겠지. 기억에 걸린 사람은 스몰 a. 얘는 지금 독립이니까 따로따로 그냥 막 써도 돼. 연관에 줄 맞춰서 쓸 필요가 없지. 얘도 기억에 걸렸으니까 스몰 a, 스몰 a, 스몰 a 2개, 스몰 a 2개. 끝이지. 그럼 이제 스몰 a를 주변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 볼게. 스몰 a를 2개 갖는다? 스몰 a를 가진다는 얘기지. 근데 기억에 안 걸렸잖아. 기억에 대해 정상이잖아. 그러니까 a, 라지. 스몰 a 2개야. 엄마 아빠 스몰 a 가져. 근데 기억에 안 걸렸지. 라지 a를 가지겠지. 스몰 a를 가져? 얘도 스몰 a가 있겠지. 기억에 안 걸렸잖아. 라지 a를 가진다는 얘기지. 다 했어. 이제 b에 대해서 써. b는 니은에 대해서 니은은 정상이 열성이야. 열성이니까 정상을 다 써. 정상은 스몰 b, 스몰 b겠지. 니은에 대해서 정상이어야 돼. 니은에 걸렸, 1번 니은에 걸렸지? 2번 니은에 안 걸렸지. 니은에 대해서 정상이지. 스몰 b, 스몰 b. 그리고 5번은 니은에 걸렸고 6번이 니은에 안 걸렸네. 스몰 b, 스몰 b. 스몰 b, 스몰 b. 스몰 b, 스몰 b. 끝이지. 나머지는 다 니은에 걸렸어. 그럼 이제 스몰 b로부터 위로 올라가. 이 주변으로 해서 얘도 스몰 b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근데 니은에 걸렸어. 옆에 라지 b가 있다는 얘기지. 얘 스몰 b가 있다는 얘기는 아빠가 스몰 b를 가진다는 얘기고 니은에 걸렸으니까 라지 b. 그러니까 스몰 b가 있다는 얘기는 이 딸한테 스몰 b를 줄 수밖에 없어. 근데 니은에 걸렸으니까 라지 b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스몰 b를 2개 가진다는 얘기는 엄마 아빠 스몰 b가 있다는 얘기인데 엄마 아빠 둘 다 니은에 걸렸네? 라지 b가 있어야겠지. 다 구했어. 둘은 독립이기 때문에 줄 맞춰서 쓸 필요가 없어. 기억. 기억은 열성 형질이다. 맞지? 니은의 결정 유전자는 X염색체가 아니라 상염색체다. 디귿. 1, 2, 5, 6 각각의 체세포 한 개당 스몰 b를 더한 값. 1, 2, 5, 6에서 스몰 b를 더하래. 1, 2, 5, 6. 스몰 b가 몇 개야? 밑줄 쳐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 6. 3, 4, 7, 8에서 이번엔 라지 3, 4, 7, 8. 하나, 7, 8. 라지 하나, 둘, 3개네. 약분하면 2네. 3분의 2가 아니라. 답은 1번.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한번 풀어봤어요. 여러분 한번 풀어보면서 꼼꼼하게 문제를 푸시고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3점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